KKMD 563화 제2부 CNN 번역 발상의 전환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을 따라잡고 싶은가 미 해군 대한민국 세종대왕급에 주목하라. 지난번 방송되었던 563화 1부에 이어 2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다루어질 소제목은 4. 아시아의 비밀무기 5.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6.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번역을 마치고 나면 마야급 모가미급으로 대표되는 일본 전투함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투함들의 강점과 대응 전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아시아의 비밀무기.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선업계를 그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 미국 방산업체에서 자주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인 비용 초과 현상은 일본과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슈스터는 말한다. 미국과는 달리 일본과 한국 정부는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방산업체들에게 그들이 제시한 비용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한국에서 조선사의 입찰 가격은 절대적입니다. 제시한 예상 비용 이하로 건조를 끝낼 수 있다면 그들은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건조 과정에서 공기 지연이나 실수와 직면하게 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조선사의 책임이 됩니다. 미 해군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플랫폼이라고 묘사한 주몰트급과 컨스텔레이션급 연안 전투함에 미 국방부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상황을 직접 목격한 슈스터는 이를 지적하며 일본 및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이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보다 훨씬 현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 해군은 주말트급 구축함 3척에 각각 80억 달러, 현재 환율로 10조 4천억이라는 가격을 책정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주말트급 한 척당 10조 4천억이라는 CNN 기사 내용에 의문점이 생겨서 미국 사이트를 뒤져봤더니 제양 군인 사이트인 베테랑 라이프에서 주말트급 연구개발비로 총 29조 3천억이 소요되었으며 한 척당 실제 건조 비용은 5조 2천억이라는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건조비에 더해 가격에 반영한다면 10조 4천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한 척당 3억 5천만 달러, 한화 4,570억 이상의 비용이 투입된 미국의 컨스텔레이션급 연안 전투함들 중 일부는 기대 수명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하고 퇴역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간이 다가왔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대한민국과 일본의 전투함들은 모두 미국의 기술과 무기, 스파이 레이더, 그리고 이지스 지휘통제 시스템까지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일 양국 해군이 이렇게 자신들의 전투함들을 설계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올해 초 연합훈련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미 해군과 함께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의 전투함들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된 무장과 데이터 링크 등으로 함께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필요한 전투함들의 일부를 한국과 일본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왜 법이 막고 있는 것일까? 미국 법이 이것을 막고 있는 이유는 단지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법은 또한 미국 내 조선업 일자리를 유지하고 전투함 제작 관련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운송부 해상청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국내 조선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 4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국내 총생산 GDP에 424억 달러를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29개 주에 걸쳐 상계되어 있는 154개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활성 조선소로 분류되고 있으며 300개 이상의 조선소가 선박 수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선박 건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미군은 이러한 조선소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다. 2020년에 조달된 선박의 3% 미만이 미국 정부기관에 전달되었지만 15척의 대형 심훌수선 딥 드래프트 베슬들 중 14척이
미 해군과 미 해안경비대에 전달되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 내 조선업을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모든 움직임은 정치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미 해군 연구소 USNI 뉴스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계 대표들은 최근 의회에 국내 조선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양질의 인력을 모으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내 조선업에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래비스 켈러헨 미 해군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해군은 현재 여러 조선소와 계약을 맺고 상당한 수의 전투함들을 건조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또한 전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내 조선사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왔고 이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 해군은 현재와 다가올 미래를 통틀어 미국이 해상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준비되어 있고 현대화되고 유능한 해군력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조선 능력에 감탄을 표시하면서도 이들로 하여금 미국이 사용할 전투함을 건조하도록 아웃소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너무 앞서 나가는 주장이라며 일축하는 분석가들도 있다. 국제전략연구소 IISS의 닉 차일즈 해군연구 선임연구원은 샹그릴라 대화는 별도라고 말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이미 아시아에서 중국 해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해양 균형의 새로운 단계가 들어서고 있어 상황이 서서히 미국 정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외에서 미국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이나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을 위해 전투함을 건조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한국이나 일본이 일하는 방식으로부터 배우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그는 말했다. 지금까지 2023년 6월 3일 미국 CNN이 게재한 기사 These may be the world's best warships and they are not American 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이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제로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전투함을 도입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러한 가능성 자체가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열강들 중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된 보급함을 도입한 나라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투함을 도입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군 관계자 역시 대항해 시대를 열어 전 세계 바다를 주름잡고 전투함으로 아시아 국가들을 해상에서부터 침략 및 위협하며 자국의 이익을 추구했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구 열강들에게 있어 전투함을 아시아에서 도입한다는 생각 자체가 몹시 이질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일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적이 있을 정도죠. 하지만 아시아 국가인 중국의 해군력이 양적인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국면이 되면서 서구인들에게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된 모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미 해군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 전투함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기사가 CNN을 통해 게재되었다는 사실이 좋은 증거입니다. 알레시오 파탈라노 런던 킹스 칼리지 전쟁전략학부 교수와 미국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책임자였던 칼 슈스터는 대한민국 세종대왕급보다는 일본 마야급에 더 방점을 두는 듯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마야급이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알레이버크급과 거의 대등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 건조 비용은 70% 정도에 불과하다는 데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의 경우 건조 비용은 최신형 알레이버크급 건조 비용의 33% 정도에 불과해 가격 경쟁력은 높지만 우수한 데이터 링크를 활용한 합동교전체계 CEC와 해군 대공통합 화력 통제 니프카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BMD가 제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BMD 능력이 부여된 정조대왕급의 건조 비용은 1조 3천억 정도로 세종대왕급보다 겨우 1천억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미국이 세종대왕급을 주문하는 경우 정조대왕급 사양에 니프카 기능만 추가하면 미국이 원하는 사양에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런 사양인 일본 마약급의 가격이 2조 1천억입니다. 정조 대왕급 1조 3천억과 8천억 차이가 있다는 소리인데요. 제 아무리 니프카 기능이 비싸다고 해도 몇 천억 수준일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일본 마약급에 가까운 정조 대왕급 구축함을 만든다면 1조 6천억 내외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1조 6천억이면 최신형 알레이버크급 가격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므로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물론 어디까지나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해본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문득 1조 원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한민국이 만든 양산형 세종대왕급을 동남아 국가들에게 뿌린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중국해 재패를 노리는 중국에게는 큰 부담으로 중국 해군의 양적 성장을 억제하고픈 미국에게는 큰 도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해군 관계자에게 대한민국의 해상전력과 일본의 해상전력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일본 해상전력을 100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해상전력은 대략 3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KKMD로 소개해드렸더니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반론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KKMD를 통해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예전에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덕분에 소위 말하는 밀리터리 매니아와 현역 군인들의 시각 차이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외신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서 밀리터리를 접하게 되면 주로 무기체계 그 자체의 시야가 한정되기 쉽지만, 현장에서 직접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정비해야 하는 현역 군인들에게 더 중요하고 고된 일은 해당 무기체계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신형 전투함 한 척이 만들어졌을 때 일반인들은 함정 전투체계 CMS의 성능이나 탑재되는 무장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실제 이를 운용해야 하는 해군은 보급 및 정비 체계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정비 혹은 수리를 위해 전투함 한 척이 군항에 입항할 때 먼저 이루어져야 할 행정 작업과 입항 이후 거쳐야 할 소소한 작업들이 얼마나 많던지 제가 미처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바꿔 말하면 전투함 한 척이 자신이 가진 전투력을 얼마나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인프라가 얼마나 견실하게 갖추어져 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해군이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보는 제가 다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지만 KKMD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ROKN. 해외에서 좋은 무기를 도입해놓고도 얼마 되지 않아 고철 신세로 만들어버리는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중고 무기를 도입했지만 유효적절하게 구매 목적에 맞춰 잘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보다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지는 굳이 따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 kkmdtstory.com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aren's Military Channel KKMD